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건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열정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에서 계속 실패를 겪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 언젠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그릿을 가져왔습니다. 삶에서 많은 고난으로 지친 당신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자는 인간의 의지와 자기절제, 그리고 재능보다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즉 그릿을 주제로 10년 넘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수많은 학술 저널에 기고되었고 많은 언론들에서 인간의 의지, 자기절제에 대한 그녀의 연구를 조명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 우리에게 끈질긴 열정을 줄 수 있는 힘. 제목은 그릿. 저자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 앤젤라 더커워스, 옮기는 김미정,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불꽃을 다시 한번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당신이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드디어 해낸 것이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전형은 미국 유시의 대학들만큼 엄격하다. 아주 높은 SAT 또는 ACT 점수와 뛰어난 고등학교 성적은 필수다. 해마다 14,000명 이상의 11학년생이 지원 절차를 밟는다. 그 중에서 필수 서류인 추천서를 받는데 성공한 4,000명이 추려진다. 그리고 다시 절반이 약간 넘는 2,500명이 웨스트포인트의 엄격한 학업과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그렇게 선발된 집단에서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아 등록한다. 웨스트포인트의 남녀 입학생 거의 전원이 학교 대표팀 선수 출신으로 대부분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퇴생의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 여름에 일명 비스트라고 공식 문서에도 표기된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는 사실이다.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려고 2년 동안 준비한 학교를 2개월도 다니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2개월간의 생활이 예사롭지 않다. 웨스트포인트 핸드북에서는 비스트를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서 생활하는 4년 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느껴질 이 훈련은 학생들이 신입생도에서 군인으로 변모하도록 설계되었다. 일과는 오전 5시에 시작된다. 생도들은 5시 30분까지 집합하고 정렬해 부동 자세로 국기 개양식을 거행한다. 그 뒤로 강도 높은 달리기나 체조, 열병행진, 강의실 수업, 화기훈련, 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주말도 없고 식사 시간 이외의 휴식 시간도 없으며 웨스트포인트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도 일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생도가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나는 2004년 심리학과 대학원 2년 차일 때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섰지만 미국 육군에서는 같은 질문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다. 1955년 제리 케이건이란 젊은 심리학자가 육군에 짐직된 후 웨스트포인트로 배치되었다. 그는 거기서 신입생도 중에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밝혀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그는 생도들에게 그림이 인쇄된 카드를 보여주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말해보라는 검사만도 수백 시간은 했을 거라고 회상했다. 이 검사는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숭고한 행위와 용감한 공적을 떠올린 생도들은 중퇴하지 않고 졸업할 것이라는 권고로 실시되었다. 원리는 훌륭해 보이는 많은 아이디어처럼 이 검사도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었다. 그 후로도 여러 세대의 심리학자들이 웨스트포인트의 중퇴생 문제에 대해 매달렸지만 어떤 연구자도 왜 가장 촉망받는 생도 일부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지 확실히 설명하지 못했다.
나는 비스트에 대해 알게 된 직후에 웨스트포인트 교수로 수년째 재직 중인 군 심리학자 마이크 매슈스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그는 웨스트포인트가 엄격한 입학 절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남녀 생도를 성공적으로 가려내고 있다고 했다. 입학 첫 직원들이 지원자별로 SAT 또는 ACT 성적, 해당 연도의 졸업생 수를 고려한 고등학교 석차, 잠재적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객관적인 체력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대입했다. 가중평균을 구한 종합전형 점수를 중고로 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종합전형 점수는 지원자가 다양하고 엄격한 4년 과정을 통과할 인재인지 판단하기 위해 웨스트포인트에서 마련한 최상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비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생도를 확실하게 예측해주지는 못했다. 매슈스는 자신이 청년 시절 공군에 입대한 뒤에 받았던 훈련에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얻었다. 그가 받은 신병 훈련은 웨스트포인트의 기초훈련인 비스트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유사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현재의 역량으로는 버거운 도전 과제들이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매슈스와 다른 신병들은 난생 처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요구를 4시간 받았다. 일부는 정말 그만두었지만 매슈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신병들 중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 그 무렵 도전에 임하는 불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마이크 매슈스만이 아니었다. 성공의 심리학을 탐구하기 시작한 대학원생이던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면담에서 드러난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 중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된 것도 있었다. 예컨대 다수의 기부인은 재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언급했다. 면밀한 계산 끝에 수백만 달러가 걸린 결정을 내리고도 편히 잘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에게 이 특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들이 언급한 특성은 창작 욕구였다. 나는 무엇이든지 만들기를 좋아해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그에 반해 운동선수들은 승리할 때 느끼는 황홀감이 동기가 된다고 했다. 분야별 특성과 함께 공통적인 특성도 드러났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운도 좋았고 재능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면담 중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잠재력을 실현해 보기도 전에 중도하차하거나 흥미를 잃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망주들의 이야기도 들려졌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 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의 일에 매달렸을까?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 그들 각자가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자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워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되었다. 하지만 명료하게 실체가 잡히지 않는 특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군의 심리학자들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수량하지 못한 특성이 아니던가. 내가 면담했던 사람들 역시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서도 직접 검사해볼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면담 기록을 훑어봤다. 그리고 때때로 피의 면접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릿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질문들을 만들어 나갔다. 질문의 절반은 끈기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자세를 딛고 일어나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나는 무엇이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와 같은 것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열정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등을 물었다. 그렇게 그리 척도가 만들어졌다. 솔직히 응답한다면 이 검사지는 당신이 얼마나 투지와 집념을 갖고 인생을 사는지 측정해 줄 것이다. 재능이 그릿을 보장하지 못한다. 2004년 7월 비스트 둘째 날 웨스트포인트 생도 1218명은 그릿 척도를 작성했다. 전날 생도들은 웨스트포인트에서 허용하는 단 90초 동안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남자들은 머리를 밀고 민간인 복장에서 그 유명한 웨스트포인트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사물함을 배정받고 헬멧과 기타 장비들도 지급받았다. 그리고 정열 방법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무색하게 4학년 생도들에게 제대로 된 정열법부터 교육받았다. 처음에 나는 그릿 척도 점수가 SAT나 ACT 점수와 비례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가 어땠을까? 그릿 점수는 입학사정 과정에서 공들여 계산한 종합전형 점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 생도가 가진 재능은 그의 그릿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없었고 역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였다. 재능과 그릿이 별개의 특성이라는 조사 결과는 매슈스가 공군훈련 과정에서 관찰한 현상과도 일치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결과를 대면하고 몹시 놀랐다. 대체 재능 있는 생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재능 있는 생도가 노력하며 끝까지 버틴다고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훈련을 버텨내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될 생도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비스트를 끝까지 통과한 생도들만 놓고 본다면 종합전형 점수가 웨스트포인트에서의 모든 성적을 알려주는 훌륭한 예측 편인이다. 학점뿐 아니라 군사훈련과 체력 점수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준다. 그러므로 재능이 그릿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다. 비스트의 마지막 날까지 71명의 생도가 탈락했다. 그릿은 비스트를 통과할 생도와 통과하지 못할 생도를 알려주는 대단히 신뢰할 만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듬해 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웨스트포인트를 다시 찾았다. 그 해의 비스트 중도 탈락자는 62명이었고 이번에도 그릿이 어떤 생도가 남을지 예측해주는 변인이었다. 그에 반해 비스트를 통과한 생도와 탈락한 생도의 종합전형 점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나는 전형 점수를 구성하는 개별 점수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역시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비스트 수료의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SAT 점수, 고등학교 석차, 리더십 경험, 운동 실력,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릿이다. 그릿은 어디에서든지 통하는가?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탈락자가 많이 나오는 다른 환경을 찾았다. 비스트가 너무 혹독한 훈련이라서 그릿이 필요한지 혹은 그릿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요인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릿의 힘을 시험한 다음 영역은 매 시간은 아니더라도 매일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인 영업직이었다. 나는 한 리조트 회사에 고용된 남녀 영업사원 수백 명에게 그릿 척도를 포함한 성격 검사지들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6개월 후 회사를 다시 방문했을 때 영업사원의 55%가 회사를 그만두고 없었다. 그릿은 회사에 남을 사원과 떠날 사원을 예측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등 흔히 측정되는 어떤 성격 특성도 그린만큼 회사에 계속 남을 사람을 예측해 주지는 못했다. 그 무렵 나는 시카고 교육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웨스트포인트의 심리학자들처럼 교육청의 연구원들도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성공적으로 취득할지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그해 봄 수천 명의 11학년 학생들이 간이 그릿 척도와 다른 질문지들을 작성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들 가운데 12%는 졸업하지 못했다. 예정대로 졸업한 학생들은 중퇴한 학생들보다 그릿 점수가 높았다. 그릿은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를 중시하는지, 얼마나 성실히 공부하는지, 심지어 학교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등 그 어떤 변인들보다 졸업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두 개의 미국인 대표본에서도 그릿이 높은 성인일수록 학교 교육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영학 석사, 박사, 의학 박사, 법학 박사 또는 다른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성인은 4년제 대학만 졸업한 이들보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긴 했으나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투지가 강했다. 흥미롭게도 2년제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성인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그리 척도 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처음에는 이런 결과가 이해가 안 됐지만 얼마 후에 전문대학 교의 중퇴율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므로 투지가 유달리 강했던 것이다. 군대, 교육,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을 예측해주는 요인에는 그릿 외에 무엇이 있을까? 영업에서는 사전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 경험이 없는 사원들은 경험이 있는 사원들보다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시카고 공립학교에서는 격려해주는 교사가 학생들의 졸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편인이었다. 그린베레에 지원한 군인에게는 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의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이런 특수 요인을 갖춘 사람들끼리 비교해도 여전히 그릿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해주는 요인이다. 각종 분야별로 성공에 도움이 되는 특수 속성과 장점에 상관없이 그릿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처지를 보았을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능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그릿입니다. 재능은 그릿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슴속에 열정과 끈기의 힘인 그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의 불꽃, 이것을 어떻게 잘 피울 것인지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